어제 찾아오신 72세 김 선생님,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공무원 퇴직금과 연금, 집 한 채 팔아서 모은 돈 전부 은행에 넣어 두셨습니다. 은행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은행은 안전합니다. 예금자 보호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요즘 장 보러 가시면 예전 같나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5만 원 들고 시장 가면 봉지 하나도 못 채우고 와요. 그렇습니다. 통장 숫자는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은행만 믿고 사셨던 분들께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은행만 믿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 그때는 은행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예금 이자가 연 10%, 15%씩 나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돈을 맡기기만 해도 불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죠. 은행에 넣어둬라. 제일 안전하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5년, 2026년 은행 예금 금리는 연 3% 안팎입니다. 1억 원을 넣으면 1년에 이자 300만 원. 여기서 세금 15.4% 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약 2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연 3%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만 원이던 쌀 한 포대가 올해는 1만 300원이 됩니다. 작년에 5천 원이던 계란 한 판이 올해는 5,150원이 됩니다. 이게 연 3% 물가 상승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1억 원 예금, 이자로 250만 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1년 동안 물가가 3% 올라서 내 1억 원의 구매력은 300만 원어치 줄어들었습니다. 받은 이자 250만 원, 잃은 구매력 300만 원, 실제로는 50만 원 손해입니다. 통장 숫자는 1억 250만 원으로 늘었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든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조용한 도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내 돈의 가치를 훔쳐갑니다. 통장 숫자는 늘어나는데 장바구니는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더 심각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이야기입니다. 남미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때는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부유했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남미의 스위스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국민들에게 복지지원금을 마구 나눠줬습니다. 재원은 없는데 정치적 인기를 위해 돈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18년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은 연 130만 %였습니다. 옆 30만 %입니다. 믿기지 않는 숫자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값이 10만 볼리바르였는데 저녁에는 20만 볼리바르가 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2배가 된 겁니다. 2019년 커피 한 잔 값이 200만 볼리바르였습니다. 빵 한 조각이 150만 볼리바르, 화장지 한 롤이 260만 볼리바르, 통장에 1억 볼리바르가 있어도 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돈다발을 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쇼핑백 가득 돈을 넣어서요. 그런데 그 돈으로 사올 수 있는 건 빵 몇 개뿐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금반지, 은수저, 달러, 할머니가 물려준 금반지 하나가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장롱 속에 있던 은수저 세트를 팔아서 한 달치 식량을 샀습니다. 몰래 감춰둔 달러 뱃불이 생명줄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1억이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짜 가치를 지킨 건 금, 은,
달러. 이런 실물 자산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건 베네수엘라 이야기잖아요. 한국은 다르죠. 맞습니다.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다릅니다.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은행은 독립적입니다. 정부가 함부로 돈을 찍어내지 못합니다.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처럼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한국은 영원히 안전할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저성장 시대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연 23% 성장하면 잘하는 겁니다. 경제가 안 커지면 내 자산도 안 커집니다. 둘째, 고령화입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2040년이 되면 33%가 넘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연금 받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집니다. 셋째, 환율 변동성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요동칩니다. 2022년 한때 달러당 1,400원까지 갔습니다. 원화 가치가 불안하면 내 자산 가치도 흔들립니다. 넷째, 세계 정세 불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 전쟁, 중동 위기,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도 영향을 받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이 모든 걸 고려하면 원화 자산 100%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구매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방탄조끼. 충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충격을 줄여줍니다. 노후 자산에도 방탄조끼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금과 은입니다. 금과 은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거 투자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은 오래전부터 가치를 지켜온 자산입니다. 기원전부터 금은 돈이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서 금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금은 희소하고 변하지 않고 나눌 수 있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가와 함께 움직입니다. 미국에서 50년 동안 금 가격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금 가격은 물가 상승률과 거의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물가가 2배 오르면 금값도 2배쯤 올랐습니다. 즉, 금을 가지고 있으면 구매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1970년에 금 1온스로 고급 정장 한 벌을 살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금 1온스로 고급 정장 한 벌을 살 수 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금의 구매력은 그대로입니다. 은은 어떨까요? 은도 귀금속입니다. 금보다 저렴하고 산업 용도가 많습니다. 태양광 패널, 전자제품, 의료기기, 온갖 곳에 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은 산업 수요 덕분에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은은 변동성이 큽니다. 금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금과 은은 대박 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방어용입니다. 예금 옆에 걸어두는 방탄조끼입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물가가 오를 때, 내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가상의 인물 두 분입니다. 방영감과 최여사 둘 다 똑같이 5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야기입니다. 방영감은 5억 전부를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연 3% 금리였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여사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3억은 은행 예금에 넣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금에 투자했습니다. 5천만 원은 은에 투자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입니다. 방영감의 자산을 계산해 볼까요? 5억 원.
연 3% 복리로 5년. 세후 이자를 계산하면 약 5억 6,300만 원이 됩니다. 6,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5년 동안 물가가 연 3%씩 올랐습니다. 5년 누적하면 약 15.9% 오른 겁니다. 5억 원의 15.9%는 약 8천만 원입니다. 즉 구매력은 8천만 원어치 줄어든 겁니다. 이자로 6,300만 원 벌었지만 구매력은 8천만 원 잃었습니다. 실제로는 철칠 100만 원 손해입니다. 최 여사는 어떨까요? 예금 3억 원은 방영감과 똑같이 세후 이자 포함해서 약 3억 3,780만 원이 됐습니다. 금 1억 5천만 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금 가격은 약 60% 올랐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2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은 5천만 원은 가격은 약 80% 올랐습니다. 5천만 원이 9천만 원이 됐습니다. 합계를 해볼까요? 예금 3억 3,780만 원, 금 2억 4천만 원, 은 9천만 원, 총 6억 6,780만 원. 최 여사는 5억에서 1억 6,7억 80만 원이 늘었습니다. 방영감은 실질적으로 1,700만 원 손해. 최 여사는 1억 6,780만 원 증가. 차이가 약 1억 8,480만 원입니다. 같은 5억, 같은 5년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에 두느냐가 노후를 가른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사요? 동네 금은방 가면 되나요? 천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네 금은방. 장점 가깝고 바로 살 수 있고 현물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단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살 때와 팔 때 가격 차이 스프레드가 큽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금을 사려면 실제로는 1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 때는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팔게 됩니다. 둘째, KRX 금시장.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거래 시장입니다. 부가세가 없습니다. 스프레드도 작습니다. 증권사 계좌가 있으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 ETF 상장 지수 펀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금 상품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클릭 몇 번이면 삽니다. 수수료가 낮습니다. 대표적인 상품 코덱스 골드 선물, 타이거 골드 선물 등. 넷째, 은 ETF. 은도 ETF로 살 수 있습니다. 대표 상품 코덱스 은 선물 등. 다섯째, 금통장.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통장에 돈을 넣으면 금으로 전환돼서 쌓입니다. 나중에 현물로 찾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금을 만지고 싶으면 금은방이나 금통장, 수수료를 아끼고 싶으면 KRX 금시장이나 ETF. 그럼 얼마나 사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자산의 1020%를 금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 예를 들어 총 자산이 2억이면 2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5억이면 5천만 원, 1억 원 정도. 그리고 그 안에서 금과 은의 비율은 금 8,090%, 은 1,020% 정도가 적당합니다. 은은 변동성이 크니까 소량만 가지는 게 안전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절대 빚내서 사지 마세요. 금과 은은 단기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보유하는 방어 자산입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일이 없도록 여유 자금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6개월, 1년에 걸쳐서 나눠 사세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평균 매입가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욕 부리지 마세요. 금값이 올랐다고 전 재산을 금으로 바꾸는 건 위험합니다. 예금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달러도 필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은행만 믿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이 조용히 내 돈의 가치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극단적인 사례지만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종이돈은 휘발될 수 있지만 금과 은은 가치를 지킵니다.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다르지만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저성장, 고령화,
환율 변동, 세계 정세, 불확실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노후의 방탄조끼. 금과 은은 대박을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도매력을 지키기 위한 방어입니다. 전체 자산의 1020%를 금 8090%, 은 1020%로 나눠서 여유자금으로 천천히 꾸준히 모으세요. 강영감과 최 여사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같은 출발선, 같은 시간인데 어디에 두느냐가 5년 뒤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마지막 부탁 하나 드립니다. 오늘 밤 통장을 한번 여십시오. 그리고 장롱도 한번 여십시오. 내 자산이 예금 100%인가요? 그렇다면 내일 작은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금 통장을 열거나 금 ETF 한 절을 사거나 달러를 조금 사두거나 작은 방탄조끼 하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한 노후와 준비하지 않은 노후의 얼굴은 완전히 다릅니다. 10년 뒤, 20년 뒤 오늘의 작은 결정이 당신을 지킬 겁니다. 감사합니다.